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찬바람 불면 배당, 고배당 금융주 사둘까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유독 성장주가 강세인 장이 펼쳐졌으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성장주보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특히 금융주는 주가가 하락해 배당 수익률이 5에서 7% 수준으로 높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올해 배당주 투자는 어떨까요? 현재 주가와 또 배당금 수준을 잘 따져봐야 할 텐데요. 배당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바람 불면 배당 투자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벌써 그 시기가 온 건가요? 네, 최근에 서적을 한번 가봤더니 그 경제 경영 서적 매대에 네. 배당주에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배당주, 네. 유망, 메선 이렇게 해서도 많이 나와 있던데 그만큼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라는 게 이제 서점에서도 드러났는데요. 네. 배당은 사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이제 결산한 다음에 주주들에게 이익을 일정 부분 배분하는 거를 배당이라고 하는데 보통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그러니까 배당주들은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분기 실적이 나온 그 시점부터 이제 실적을 보면서 이 기업이 배당을 늘릴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고 이때 이제 사놓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 시기가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니까 찬바람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고 이러니까 찬바람 불면 배당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무조건 배당을 많이 준다고 투자할 건 아니고요. 배당을 받아도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고 이제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배당받은 금액보다 주가 하락분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중에 일부를 주주한테 이제 배분하는 것이 배당이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상장사들이 결국은 이제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올해 네. 코로나 때문에 또 타격을 많이 받은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사들이 과연 배당을 늘릴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이 부분에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기업 영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금은 아마 작년보다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FM 가이드의 집계치를 보니까 증권사 3곳 이상이 배당 전망을 내놓은 상장사가 총 163개였거든요. 네. 이들 상장사의 올해 배당금 한 25조 5,365억 원 정도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 수치와 비교를 해보니까 한 1.3%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나 작년이나 이제 평균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2.4% 정도 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난 8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긴 한데 예.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걸 갖고 있었더니 이제 주당 100원을 배당을 해서 100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00원 투자해서 배당을 받은 거니까 배당 수익률만 따져보면 이제 1% 정도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모에는 이제 주가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이제 배당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100을 곱해가지고 산출을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 주가가 그대로고 배당금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고 그렇죠.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만약에 분모인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배당금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를 했지만 주가가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배당 수익률이 좀 비슷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배당 수익률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조금 투자자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좀 배당률이 높습니까? 일단 올해 배당 수익률 5% 이상의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좀 추려봤는데 네. 총 20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한 7%대 정도일 거라고 나왔는데 예. 쌍용양회하고 현대중공업 지주 그리고 금호산업, 기업은행 이렇게 4곳으로 추려졌거든요. 20개사 중에서 업종별로 보면 12개가 이제 금융주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이런 데 이제 4대 금융지주의 배당 수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 되고요. 네. 메리츠증권이나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런 증권주도 비슷하게 한 5,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진 영향이 큰데 배당 수익률 5% 이상인 곳들 중에 배당금이 작년 대비 늘어날 곳이 어디인가 네. 이게 보니까 쌍용양회, 금호산업 그리고 JB금융지주, 삼성카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TNG 이렇게 7곳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데
배당금도 네.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 상당히 아주 매력적인 아마 배당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결국은 또 낭패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주가 전망도 조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주가 전망이라는 게 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작년보다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기업들은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제 배당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종목별로 보면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배당금을 한 170%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예상치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도 68% 정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주회사를 좀 주목해 봐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환원, 그러니까 주주 관리 이런 거에 굉장히 적극적이니까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라든가 뭐 SK, LG, 뭐 한라홀딩스 이런 것들이 내년 뭐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관점에서도 괜찮고 이제 배당이라든가 이런 주주 환원책에서도 좀 적극적일 테니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라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여야지 이제 배당을 그렇죠.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제 주주여야 그 기준을 잡고 배당을 줄 텐데 그 기준일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그 회사의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주주 명부를 폐쇄하고 그의 실적을 이제 결산한 다음에 배당금이 정해지면 그 마지막 거래일에 주주였던 분들한테 이제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나서 뭐 연초에 산다 그러면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면 매수 주문을 내고 그게 만약에 체결됐다 그러면 이제 결제일이 T+2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야 내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나의 이름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한 12월 30일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의 주식 거래를 마감하는 납회일이 정해지면 그 이틀 전까지 매수해야 배당 받을 수가 있는데 뭐 만일에 기말 배당 말고 우리가 요새 이제 분기 배당, 반기 배당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려면 예를 들어 3월, 6월, 9월 이렇게 분기별로 그 분기의 마지막 날을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D-2일에 네. 이제 주식을 매수하면 이제 분기 배당, 뭐 반기 배당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2월 뭐 이제 올해 30일이 무슨 요일인지는 봐야겠지만 뭐. 이 마지막 그러니까 D-2일까지 만약에 주식을 좀 이제 사겠다 하면 이제 아직 여유는 있잖아요. 연말로 갈수록 이제 배당주는 좀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쌀 때 빨리 사두면 이제 자본,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얻는 자본이익 플러스 배당이익까지 이제 뭐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이거래일 후에 그렇죠. 이게 되는 게 뭐 네. 당연히 상식일 텐데 네. 또 처음 이제 주식 시장에 뛰어드시는 이제 주린이 분들은 네. 사실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체결되면 내 계좌에 바로 들어오는지 바로 아시는 분이 뜨니까 많죠. 당연히 네. 이제 내가 샀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기 쉬운데 주의하실 것은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래일 전에 기준일 이거래일 전에 매수를 해야지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 참고를 하시고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배당주를 직접 취득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배당주 펀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주 펀드로도 좀 돈이 몰리고 있습니까? 아직은 약간 배당주 펀드로는 돈이 막 들어오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이제 13일 기준으로 자료를 좀 봤더니 국내 주식형 펀드 유형 중에 액티브 주식 배당이라는 거 있고 이제 전체 테마형 펀드 중에서 배당주 펀드라는 게 따로 이제 집계가 돼서 나오거든요. 이제 액티브 주식 배당 펀드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1,000억 원 넘게 이제 순유출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사이로 좁혀봐도 한 34억 원이 빠져나갔는데 그 테마 펀드 유형 중에서 배당주 펀드를 봐도 비슷합니다. 한 달 새에 2,260억 원 정도 순유출이 됐고요. 일주일 새에도 한 136억 원이 이제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수익률이 좀 안 좋나 이렇게 봤더니 수익률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군계일학인 정도는 아닌데 뭐 액티브 주식 배당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수익률이 2.57%였거든요. 네. 국내 전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2.71%니까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보니까 2.81%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이긴 하고 배당주 펀드 보면 최근 한 주 수익률이 1.91%라서 국내 주식 ETF 수익률 전체 수익률이 2.08%니까 이거보다는 좀 낮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배당주 이제 투자할 시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럴 때 이제 배당주 개별적으로 골라 투자하는 게 조금 이제 자신이 없다 그러면 배당주 펀드 중에서 이제 과거에 보통 우리 트랙 레코드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트랙 레코드가 좀 괜찮은 이제 펀드 좀 골라가지고 투자를 해놓으면 뭐 투자해놓고 잊고 있다 보면 아마 내년 연초 수익률은 꽤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이 배당주 얘기를 결국 이제 연말에 가까워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되시는 건데 지금 또 연말을 생각해 보면 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네, 그 요건 네. 강화 완화 이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거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연말이 네, 네. 되면서 그렇죠. 배당주에 대한 뭐 투자도 고민을 네. 많이 하시지만 이 네. 양도세 요건 때문에 네, 또 맞습니다. 많이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대주주 양도세 요건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지금 있고 좀 어떻습니까? 이제 뭐 국정감사 기간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네. 기재부에서는 뭐 이제 보도된 것처럼 3억 원 기준에 대해서 바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게 이게 좀비속이라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이제 3억 원이 넘으면 이제 양도세를 물었어야 됐잖아요. 네. 그 기준을 조금 조정해서 좁히는 방안을 좀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대주주 그러니까 합산 과세를 인별 과세로 해도 3억 원을 넘기는 투자자들이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고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한 뭐 몇만여 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매물을 쏟아놓고 그러면 이제 연말에 뭐 증시 흔들릴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배당주를 좀 생각을 해보면 배당주라는 게 어쨌든 배당이라는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때 혹은 증시가 출렁일 때 배당주의 가치는 조금 더 빛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3억 원 이거와 이제 막 맞물려서 연말에 좀 변동성이 커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배당주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거가 맞물려서 오히려 배당주의 그렇죠. 매력이 더 높아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해석들을 잘 하시면서 배당주 물론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그 배당금이 예상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가와 예상되는 배당금 잘 비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